네, 이 시간에는 우리가 4장 조사 연구와 가설의 형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우리가 조사 연구 방법론을 배우는데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할 그 개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도 개념을 이해하고 파악하는지를 여러분이 얼마나 알고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시험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부터 이제 시험의 중요성이 점점점 부각되는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맨 처음 이 조사 방법론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영역의 그 개념들 나오는 그 여러 가지 단어들이라든가 용어들 이런 것들을 좀 철저히 외워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기본이 돼가지고 이제 좀 더 다음 단계에서는 이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라고 할까요? 좀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이 다뤄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4장에서 좀 더 여러분이 그 개념들을 명확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연구 문제. 연구 문제란 거는 그죠? 두 가지 이상의 변수 간의 어떤 관계를 조사하기 위한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문장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문제는 여러분이 논문들 보면 특히 이제 의문문으로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개 이상의 변수라는 거를 꼭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구 문제는 뭐라고요? 연구 문제는 2가지 이상, 그죠? 1개가 아니라 2가지 이상이다. 뭐 3가지도 되고. 근데 통상은 이제 2가지 이상의 관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과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원인과 결과 변수, 그렇죠? 원인과 결과 변수. 그래서 이 독립변수, 종속변수, 변수가 2가지 이상이 되는 부분으로 진술로 만들어지는 게 연구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개념을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 연구 문제가 왜 도출이 되는가, 연구 문제가 왜 만들어지는가, 그죠? 사람들은 뭐부터 연구를 하려면은 이것이 왜 그런지 의문문, 궁금점을 갖게 되죠. 그래서 그 조사가 보면 일단은 기존의 지식 체계가 미비하다. 내가 어떤 걸 살펴봤던 현상을 살펴봤더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현상, 뭐 뉴턴이 이제 사과가 떨어지는 현상을 살펴보면서 왜 그런가에 대한 원인을 이제 궁금증을 갖게 됐죠. 그게 이제 연구 문제의 도출을 위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체계의 미비라든가 어떤 사회적 요청, 그죠? 사회적 요청. 어떤 사회가 변화가 따라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도시화 문제라든가, 그죠? 농촌 문제, 그 다음에 또 도시화라서 생긴 여러 가지 주택 문제, 또 뭐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그 시대에 그 문제가 발생하고 그게 사회적 욕구가 되고 이거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사회적 요청에 의해서 어떤 연구 문제가 도출이 된다. 그리고 실천 현상의 경험, 그죠? 어떤 실천 현상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것들을 연구를 해봐야겠다. 그다음에 사회복지의 가치라든가 개인적 경험, 사회적 경험, 강한 탐구심과 호기심 이런 거에 따라서 연구에 대한 질문, 그죠? 질문들이 도출이 되고 이게 곧 연구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문제의 선정 기준, 그죠? 연구 문제는 일단은 독창적이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 연구 문제들, 그죠? 많이 다뤘던 것을 내가 또 다룬다고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새롭게 나타나는 부각, 이슈가 뭔지, 사회 현상에 나타난 문제점이 뭔지, 새로운 욕구들이 뭔지 이런 부분에서 연구 문제의 독창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경험적 검증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검증 가능성이 없으면 실험을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검증을 하지 못한다. 그것은 아무리 이론으로
한다고 해도 영원히 가설로 남게 되죠. 그러면은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연구 문제란 거는 그거를 연구를 통해 가지고 그 가설을 검증할 수가 있어야 연구 문제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윤리적 문제에 의배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현실적 제한. 그죠? 우리가 현실적으로 제한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간적 문제라든가 비용 문제라든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비용은 조금인데 뭐 굉장히 그죠? 연구할 수 없는 그런 부분, 또 시간도 촉박한데 연구할 수 없는 그런 부분으로 연구 문제가 설정이 된다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연구 문제가 설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문문 형태로 진술이 되고요. 그 다음에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된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변수들 간에, 그죠? 대부분 변수들 간에 오면 인과관계, 원인 변수하고 종속 변수, 독립 변수, 결과 변수, 뭐 이런 부분에서에 대한 서술로 이루어진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경험적 검증 감수 함축이 돼야 된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서술 조건을 대해서 좀 살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87쪽 보면 분석 단위. 자, 우리가 연구할 때는 분석 단위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개인을 가지고 연구할 수도 있고요. 집단을 가지고도 연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인간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유산물, 그죠? 이런 거를 가지고, 연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사회 조직,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생산물,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연구의 분석 단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연구 분석 단위, 자, 여기 분석 단위하고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이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시험에, 다음에 분석 단위가 틀린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만약에 어떤 클라이언트를 뭐에 대해서 조사했다면 이 분석 단위는 뭐냐, 개인이냐, 집단이냐, 이런 식으로. 클라이언트 이렇게 각자를 했다고 하면, 분석 단위는 개인이 되겠죠. 아니면 각 나라의 국가 간 인구 조사를 국가 간 어떤 국민들의 생활 정도를 했다. 국가 간이라면 그거는 집단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 문제가 분석 단위에 대한 시험 문제가 좀 나오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분석 단위 해석상 오류라는 측면에서 이 개념이 이제 지문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학적 오류, 한원주의, 축수주의라고 하죠. 이런 오류, 그 다음에 개별주의적 오류. 그래서 생태학적 오류는 집단을 가지고 아까 국가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이거를 그 국가 안에 있는 개인에게 접목시킬 때 발생하는 오류들이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 국가들하고 불교 국가를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가 기부가 많더라, 그죠? 기독교 국가에서는 이렇게 기부를 많이 해가지고 자선 사업을 많이 하더라. 근데 불교 국가는 그게 없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그냥 기독교 국가는 대체적으로 기부가 높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남을 돕고자 하는 이런 정신이 투철하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면은 집단, 그죠? 국가를 한 조사를 가지고 개인에게 접목시키면 오류가 해석상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 생태학적 오류다. 이 반대적인 개념이 이제 개별주의적 오류죠. 개인에게 조사를 했던 걸 집단으로 이제 뭐라고 할까요? 해석을 하면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개별주의적 오류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부분, 여기 개인, 영희가 이제 불량 학생이에요. 그죠? 불량 학생인데, 이 영희가 속한 동아리 전체를 다, 불량 집단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게 바로 이제 개별주의적 오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를 보면은 우리가 그 친구를 보면 친구를 알 수 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굉장히 불량한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집단을 전부 다 불량 뭐 서클이라든가 동아리로 이렇게 취급해 버리는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이제 개별주의적 오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원주의 오류, 이 한원주의 오류란 거는 우리가 어떤 그 현상의 원인, 그죠? 그 원인들을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현상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뭐라 그럴까요? 한 가지 그 원인으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결론을 내리는 단순화시키는 것이 한원주의적 오류, 축수주의적 오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살이다. 자살이라고 하면 요즘 연예인이 상당히 많이 자살을 하죠. 자, 자살을 한다고 하면 그 자살의 원인이 여러 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뭐 심리적인 그 변화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주변에서 여러 가지 그 뭐 압박이 온다던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자살이란 것이 뭐 딱히 하나라고 이렇게 규정하기 힘듦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거에 그 관련된 그 전문가들은 그 현상 원인을 자기 기준에 맞춰서 자기 전문적인 소견에 맞춰서 그 현상을 설명을 하려고 하죠. 예를 들어서 자살의 현상을 임상학자나 정신의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겠어요? 아,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미약하다. 아니면은 뭐 정신 역동적으로만 이렇게 그 사람이 심리적으로 뭐 그 어떤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이런 부분이 좀 그 나약해가지고 자살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심리라든가 정신 역동으로만 해석을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이제를 얘기하고, 반면에 이제 사회복지사들은 이제 사회 체계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자살하게 된 원인은 주변의 사회 체계, 뭐 가족에 대한 문제가 있다던가 아니면 뭐 친구들 환경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 사람이 그 환경을 극복하지 못해서 자살한다라는. 그래서 자살이라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같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어떤 한 가지 원인에게만 그 현상을 보려고 하는, 찾으려고 하는 것이 축수주의적 오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이제 분석 단위의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개념적 정의, 조작적 정의. 자, 개념적 정의란 것은 우리가 사회, 특히 사회과학은 그 어떤 연구하고자 하는 그 개념들이 굉장히 추상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행복을 연구한다. 그죠? 행복. 자, 이 행복이라는 거를 인간이 어떻게 하면은 행복할 것인가? 라는 거를 연구를 해보고 싶죠. 자, 우리 모든 것들이 다 이 행복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 행복이라는 거는 굉장히 추상된 단어죠. 추상적 용어죠. 추상적이죠. 자, 그래서 이 추상적 용어들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행복이나 뭐 사랑이란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추상적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용어로 정의를 내리죠. 그래서 추상적 용어에 대한 그 정의, 그 특성들을 내리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개념이라고 하죠. 개념. 그래서 이것들을 정의를 내는 것을 개념적 정의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적 정의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일반화되지 않은, 그죠? 주관적인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내포되어 있다. 추상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추상적인 단어들을 우리가 연구를 하려면 구체적으로 규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걸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측정의 개념을 가미한 게 바로 조작적 정의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추상적 개념을 뭐를 한다고요? 측정 가능하다면 수치를 부여한다든가 수치화시킨다든가 이런 거를 우리가 조작적 정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작적 정의는 뭐라고요? 조작적 정의는 이 추상적 개념을 측정 가능하도록 한다. 그래서 실질적인 지표, 그죠? 어떤 구체화된 수치로 표현을 해주는 것이 조작적 정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 개념들, 정의들을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개념과 변수 얘기 나오는데, 그 개념이란 것은 그저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대상, 어떤 현상, 이런 것들을 현상의 속성들을 그저 추상적 용어로 표현한 것이 개념이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 개념을 우리가 이 개념을 가지고 변수를 만들게 됩니다. 이 변수란 것은 적어도 그 개념의 속성을 그 변수라고 하는데요. 이 개념의 속성은 두 가지 이상의 그 값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가 되려고 하면은 우리가 두 가지 이상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변수다. 그래서 변하는 건 variable이 있잖아요. 변한다. 그래서 이 값들이 변한다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성이 두 개 이상이 돼야 된다. 자, 우리가 성별이다면은 성별이라는 변수는 그죠? 여기에 남자와 여자가 있죠. 남자와 여자가 있죠. 그래서 이 값, 남자라는 값이고 여자, 그죠? 남자도 될 수 있고 여자도 될 수 있는 이 여러 가지 값들을 내포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변수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상수는 변하지 않는 값이라는 거죠. 이 남자 그 자체가 상수죠. 남자로서의 갖는 특징들의 어떤 특정한 값이 있는 것이 바로 상수다. 변하지 않는 값. 이것을 상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이 변수를 통해 가지고 자, 이 변수를 통해서 이제 이 변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독립 변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종속 변수가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이런 그 변수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뭐 이제 통제 변수 이렇게 있고요. 자, 이 통제 변수가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매개 변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절 변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왜곡 변수가 있고요. 뭐 등등 이런 변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 독립 변수란 것은 우리가 원인 변수라고도 해요. 영향을 미치는 변수.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독립 변수. 그렇죠? 원인 변수. 자, 이 종속 변수는 영향을 받는 변수를 종속 변수라고 하죠. 영향을 받는 변수. 그죠? 그래서 결과 변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연구 논문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자,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약속의 약속. 자, 이거를 우리가 이 하살표가 가는 방향이 영향을 주는 방향이죠. 그래서 영향을 이렇게 주기 때문에 이건 영향을 받는 거고 이것은 영향을 준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독립변수, 그죠? 독립변수, 이거를 종속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인변수, 결과변수. 그래서, 자, 우리가 통상은 이렇게 그 변수들을 원으로 표현을 합니다. 원. 그죠? 그리고 영향을 주는 표시를 하살표. 그래서 변수들은 원으로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런 그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연구를 하죠. 그래서 독립 변수는 뭐 여러 개가 이렇게 한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 가장 종속 변수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동속 변수를 찾아내고자 하는 연구들을 우리가 모델로 설정을 해 가지고 많이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립변수, 종속변수 이 개념들이 시험에 많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뭐 종속변수하고 독립변수는 뭐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좀
이제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이 통제 변수다라는 개념에서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통제 변수는 뭐냐? 우리가 어떤 연구를 할 때, 그죠? 노인의 삶, 노인의 행복한 삶을, 그죠? 알고 싶다. 어떻게 우리가 행복하느냐? 우리 노인의 삶에, 그죠? 노인의 삶에, 행복을 미치는 원인이 뭐냐? 삶은 무엇인가요? 삶. 그죠? 삶은 계란이다. 그런 말도 많이 있죠. 삶은 계란. 삶은 계란. 네. 자, 그러면은 노인이 됐을 때, 우리가 미래를, 여러분 노인이 됐을 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것인가? 연구를 해봐요. 그러면 노인의 삶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칠 게 뭘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인복지론 배우면은, 그죠? 그 세 가지 주로 많이 얘기를 하죠. 경제적인 부분, 그죠? 경제가 노인의 삶에 영향을 많이 미쳐요. 즉, 경제가 높으면 높을수록 노인의 삶이 이렇게 행복해질 수가 있다. 그래서 경제. 그 다음에 이제 건강이라는 부분, 건강, 그죠? 건강도 노인의 삶에 영향을 많이 미치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인과관계, 우리가 이제 직업적인 부분, 직업이 있느냐 없느냐, 무의, 그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노인에 영향을 많이 미치죠. 그래서 이렇게 그 원인과 결과를 영향을 미치는 거를 우리가 찾아내면은 노인이 됐을 때, 내가 노인이 됐을 때 행복했을 때 돈이 많아야 됐구나. 그래서 젊었을 때 열심히 저축을 해야겠다. 그 다음에 젊었을 때 건강해야, 노인이 됐을 때 건강해야, 행복하구나. 그래서 이제 열심히 건강 관리를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 이게 원인이 되면은, 나의 미래를, 이렇게 두 가지가 큰 영향을 미치니까 예측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잘 관리를 하겠죠. 자, 근데, 이런 것들이, 이거를 영향을 미쳐서 독립변수라고 하는데, 자, 근데 어떤 사람이, 자, 이 두 가지만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 노인이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하고 건강이 많다고 행복하냐? 그게 아니란 거죠. 또 다른 원인. 그죠? 가족이라는 게 있어요. 가족이 이렇게 보면은 가족이 와이프도 있고 가족이 식구도 많고 그래서 노인이 힘들고 이럴 때 어떻게 돼요? 도와줘요. 옆에서 이렇게 도와줘요. 그러면은 돈이 많지만은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이 가족이 있고 없고, 그죠? 가족이 있는데 옆에서 막 바가지를 긁어요. 그러면 돈이 아무리 많더라도,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쪽에서 이 가족이라는 이 새로운 변수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여기다도 영향을 미치고 여기다도 영향을 미쳐서 이거에, 이 두 가지 관계가 왜곡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외부에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에 상관없이 이 경제가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라는 것을 파악하려면 이런 것들을 통제를 해야죠. 건강도 마찬가지. 이 두 가지를 같이 고려한다고 하면 독립변수가 두 개지만 이 경제만 본다 그러면 건강, 돈이 아무리 많더라도 건강이 어떻게 돼요? 나쁘면 노인의 삶이 돈은 많지만 건강이 아프다면 이게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경제만 본다고 하면 건강도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변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통제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통제 변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경제가 노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아니면 건강이 노인의 삶에 어떤지냐. 그러면 건강만 두고 본다면 경제가 또 어떻게 되죠? 이 통제를 시켜줘야죠. 그래서 노인 건강하고 이 관계를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 독립변수, 이 두 가지가 독립변수로 본다고 하면 또 나머지가 통제변수가 되겠죠. 그래서 연구자에 따라서 두 가지를 삼든 네 가지를 든 어떤 통제변수들이 많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명확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 관계, 독립변수하고 종속변수의 관계 이의 모든 변수를 우리가 통제변수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통제 변수를 무조건 통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통제 변수도 하나의, 그죠? 이 노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제 변수를 우리가 하나의 여러 가지 특징에 따라서 매개 변수라고도 하고 조절 변수라고도 하고 왜곡 변수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다른 변수들은 책에서 뭐 잡다하게 했는데 다른 거 보면 헷갈려요. 차라리 모르시는 게 나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험에 많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독립 변수, 종속 변수, 통제 변수, 통제 변수를 이제 그 중에 이제 매개 변수, 조절 변수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매개 변수는 뭐냐면은, 자, 매개 가운데 껴가지고 이 두 가지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매개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매개 변수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 매개 변수, 독립 변수하고요, 독립 변수. 자, 그 다음에 이게 영향을 미쳐요. 어디에? 매개 변수에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이게,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은 이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고 가운데 껴가지고 이 매개 변수에 해가지고 종속 변수가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리지 않고 자 이렇게 그려봅시다. 이렇게 매개 변수.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이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매개 변수, 통제 변수라는 걸 살펴보니까 이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란 거죠. 뭐에 어떤 매개라는 변수를 통해 가지고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더라. 그래서 이 매개 작용이 없으면 이 원인이 그죠? 독립 변수, 종속 변수 원인이 깨지게 되는 이런 관계를 우리가 매개 변수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설명을 좀 더 그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죠. 자, 우리가 이제, 수능 성적, 예, 수능 성적. 자, 수능 성적이, 높으면, 자, 가설을 수능 성적이 높으면 높을수록, 자, 어떻게 되죠? 취업률이, 높을 것이다. 그죠? 우리가 이제 성적이 높으면 취업을 잘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관계가 그죠? 이 관계가 참이죠. 이 원인과 변수 그죠? 성적이 높으면 취업률이 높을 것이다 라는 그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성적이 높으면 어떻게 되죠? 이제 고등학교에서 이제 대학을 들어가겠죠. 대학이라는 성적이 존재를 합니다. 자, 수능 점수를 높았는데 대학을 들어갔더니 수능 성적이 높은 학생이 대학 들어갔더니 오히려 성적이 떨어지고 수능 성적이 나쁜 학생이 대학 성적이 높아요. 그러면은 자, 어떻게 돼요? 이 실질적으로 취업은 대학 성적에 따라서 취업률이 좋고 나쁠 수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 대학 성적이라는 변수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종속 변수가 영향을 받는 거죠. 이 관계는 우리가 큰 관계에서 보면은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가 사실인 것 같지만 이 대학 성적이라는 것 때문에 이 관계가 깨지는 거죠. 수능 성적이 높고 대학 성적이 높기 때문에 대학 성적도 높게 되고 그럴 때 취업 성적이 높은 거지. 만약에 수능 성적이 좋다고 해서
대학 성적이 나쁘다고 하면 이 관계가 어떻게 깨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매개 변수란 거는 이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가운데 껴가지고 이 둘 관계가 거짓이라고 이렇게 나타나는 규명을 하게 되는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매개 변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와 독립 변수는 매개 변수라는 것은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가운데 껴가지고 개입되어 있는 변수다. 그래서 이 독립 변수가 그저 영향을 받아서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데 처음엔 이 관계가 어떻게 돼요? 사실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 뭐가 매개 변수가 껴가지고 사실이라는 거지 매개 변수가 없어지면 이 관계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허위 관계가 되는 그죠? 이렇게 허위 관계가 되는 것이 바로 매개 변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개 변수는 독립 변수에 그죠? 독립 변수에 영향을 받는 결과 변수이고 또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수가 되는 게 바로 매개 변수의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매개 변수고요. 이거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관계를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조절 변수. 이 조절 변수라는 거는 그죠? 조절 변수라는 거는 자, 아까 매개 변수는 이 둘 관계가 허위 관계로 깨지는 매개 변수가 고려하지 않으면 둘 관계가 깨지는 관계라 본다고 하면 그림을 자 이렇게 그렸었죠. 근데 조절 변수는 이 둘 관계의 관계를 깨지는 것이 아니라 자 영향을 이렇게 미치는 거죠. 이걸 조절 변수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절 변수는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조절 변수가 가운데 껴가지고 독립 변수를 영향이 더 강화된다던가 아니면 반대로 약화시키는 게 조절 변수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절 변수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그 관계를 변화시키는 부분이다. 그래서 더 강화시킨다던가 더 약화시키는 관계, 그죠? 조절하는 거죠. 증가하거나 감소시키는 관계다. 이걸 조절 변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공부 스트레스.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고등학교 때 공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면은 안타깝게 이제 자살도 한다던가 아니면은 비행 쪽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엄마가 막 공부 스트레스에 대해서 막 공부를 강압하고 막 학교에서 이렇게 강압하면 청소년들이 그걸 이기지 못하고 비행이 늘어날 것이다. 근데 여기에 이제 공부에 대한 이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는 그저 어떤 그 스트레스 대처 방안, 그죠? 어떤 대처 방안들이 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은 그 공부 스트레스 높은 걸 그대로 이 조절 대처 방안이 없어가지고 비행률이 높은데, 요기에 이제 대처를 잘 할 수 있는, 뭐 부모님이 뭐 공부 스트레스 받는데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공부를 하지 말라 여행도 뭐 자주 보내주고 어떤 그 대처 방안들이 있다고 하면 또 본인 스스로 어떤 푸는 대처 방안이 있다면 비행이 줄어들겠죠. 반면에 이 대처 방안이 별로 없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이 스트레스 받는데 집에 오니까 또 부모님이 막 공부하라고 해요. 그럼 이게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가운데 껴가지고 이거를 더, 종속 변수를 더 강화시킨다던가 약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조절 변수다. 그래서 이 둘 관계가 허위 관계가 아니라 진실하다라는 거에서 더 강화시키고 약화시키는 게 조절 변수다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절 변수. 그리고 이제 교재 보면 이제 통제 변수. 그래서 이 통제 변수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매개 변수, 조절 변수, 또 이 변수들 간의 왜곡을 시키는 이 모든 변수들을 우리가 다 통제 변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변수가 이렇게 매개, 조절, 통제 변수 이런 개념들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산 변수하고 연속 변수 있는데 이산은 우리가 간격이 이렇게 떨어져 있다. 그래서 연속 변수는 우리가 당신의 키가 몇입니까면 나이가 몇이면 10살, 11살, 12살, 16살 쭉 연결돼 있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으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걸 이산 변수라고 연속 변수라고 한다고 하면 자, 우리가 남자, 여자 하면은 숫자 1, 2 이렇게 기호를 부여하죠. 근데 이 1과 2는 연결된 숫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떨어져 있죠. 간격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라고 보지 않고 기호죠, 기호. 그래서 이렇게 간격이 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이산 변수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설, 그죠? 가설이란 거는 저번 시간에 했지만 아직 검증되지 않는 잠정적인 결론을 가설이다. 그래서 이제 가설은 여러 가지 그죠? 기술적 가설, 설명적 가설,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고, 자, 연구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연구가설, 기무가설, 대립가설 이 개념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연구가설이란 것은 연구자가 연구를 하고자 하는 그 자체를 그죠? 연구가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아까 공부가 비행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미칠 것이다. 라는 그 용어로 쓰는 것을 우리가 가설이라고 하죠. 연구자가 연구를 하고자 하는 가설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연구를 할 때는 직접적으로 규명을 하기가 힘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서 까마귀가 까맣다라고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까마귀가 까맣다라는 걸 연구를 하려면 어떻게 규명을 해야죠.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에 있는 까마귀도 자고 미국에 있는 까마귀도 전 세계에 있는 까마귀를 다 잡아와가지고 다 잡아봤더니 까마귀가 다 까맣더라.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 결론을 내리기 전에 이제 까마귀는 까말 것이다가 이제 가설이고, 그러면 그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자료들을 까마귀를 다 잡아서 검증을 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전 세계에 있는 까마귀를 다 잡을 수 있느냐?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네,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우리가 연구 가설을 설정을 해놓고 까마귀가 까먹다라는 연구 가설을 설정을 그거를 직접적으로 규명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제 반대로 이제 규명을 해요. 그래서 까마귀가 까맣지 않다라는 이 반대 가설을 설정을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기무가설, 영가설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가설은 이제 연구가설의 반대. 예를 들어서 연구가설이 이거와 저거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영향을 미칠 것이다가 이제 연구가설이라고 하면 반대로 영향이 없을 것이다.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이제 기무가설이다. 그래서 기무가설은 이제 연구가설의 반대적인 가설로서 간접적으로 증명하고자 세우는 가설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설이란 부분을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가설의 특징 보면 이제 해결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상호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 검증 명확성, 구체성, 추계성이 있어야 된다. 라는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가설의 특징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조사를 배우기 위한 개념, 그죠? 변수라는 개념, 가설이라는 개념, 특히 이제 변수라는 개념들을 살펴봤는데, 이런 개념 정의에 대한 이해를 하는가라는 부분이 이제 시험에 곧잘 나옵니다. 매번 몇 문제씩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변수에 대한 개념, 종류 이런 것들을 한번 새로 살펴보고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중요하니까 한번 더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하셨습니다.